안녕하세요. 절세 상품 관련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세금 내는 거 다들 싫어하시죠? 특히 납입 금액이 1억이 넘으신 분들은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1억이 넘어도, 2억이 넘어도, 3억이 넘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바로 저축성 보험인데, 어, 보험 싫어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 그리고 나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측면에서의 보험은 괜찮습니다. 오늘 절세 중심으로 바라본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축성 보험이 유리하신 분이 있고 불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저축성 보험이 적절하지 않겠구나 하신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제 방송을 보시고, 이런 부분은 나한테 필요한 거겠구나 하신 분들은, 실제 절세하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되실 수 있잖아요. 특히 은퇴를 하시고 나신 분들은 월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고요. 건강보험료 적용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적용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적용되지 않는 소득, 이 경우에는 소득이 많아져도 건강보험료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소득이 어떤 것이냐면은 비과세 소득, 저일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연금 계좌에서의 소득, 그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료에 적용되지 않는 소득. 건강보험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빠져가는 돈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강보험료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겠죠. 오늘 하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가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적용되지 않고 세금도 안 내면 더 좋겠죠.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세금도 안 내면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특히나 은퇴가 예정되신 분들 또는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세금도 안 내는 게 좋을 거고, 건강보험료도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게 좋겠죠. 그런 상품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종류의 상품이 크게 보면 네 가지 종류의 상품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저율과세 되는 상품이 있고, 매매 차익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 그다음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상품, 그다음 분류과세 되는 상품,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절세도 되고, 건강보험료에도 적용이 안 돼서 건강보험료도 늘어나지 않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금융소득 비과세 상품 중에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험을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노후의 자산 관리 그리고 절세 측면에서 저축성 보험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노후 자산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과세 보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저축성 보험,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종신연금형 저축성 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별도로 없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 저축성보험은 가입 한도가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종신연금형 저축성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돈 1억 원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다 가입하시겠어요? 목돈 1억 원이 있을 때 예금에 가입하면은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 이자 소득 내야 되고요. 펀드에 가입해서 배당 소득이 나온다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요 목돈 1억 원을 만약에 일반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1억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요건이랄 게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계약자 1인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2명이면 2억 원까지 되고 3명이면 3억 원까지 된다는 거죠. 납입보험료는 1억 원 이하까지만 된다. 1억 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지 않으니까 1억 원까지만 납입하라. 유지기간은 10년까지 중도 해지하지 않아야 된다. 최소한 10년은 넘어야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 10년 이내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 주지 않는다. 요 세 가지 요건만 지키시면은 1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2억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인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배우자한테 1억 원을 증여해서 배우자를 계약자로 해서 1억 원 저축성보험 가입하고 또 본인을 계약자로 해서 1억 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은 2억까지 비과세 받을 수가 있겠죠. 계약자 1인 기준으로 1억 원이니까 계약자 수를 늘리면은 비과세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목돈은 없다. 목돈은 없는데 지금 수입이 굉장히 많아서 매월 150만 원 정도 더 불입할 수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 1억 원, 2억 원, 3억 원, 목돈은 없지만은 내 소득이 많아서 매월 150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월 적립식 저축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매월 150만 원씩 비과세가 되니까 만약에 1년을 150만 원씩 넣으면 1,800만 원이 되겠죠? 10년 동안 월 150만 원씩 든다고 하면 1억 8천만 원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고요. 20년을 납입하면 3억 6천까지 비과세가 받을 수 있고 30년을 납입하면 5억 1천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적립식으로 하면은 목돈 1억 원 한꺼번에 넣은 것보다 더 많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요건이 필요합니다. 계약자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월 납입보험료는 반드시 1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유지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납입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있고 또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10년 이상은 가져가야지 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10억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종신연금형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이든 20억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이 바로 종신연금형 저축성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이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되고 반드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점. 이런 요건이 하나 있고요. 납입보험료는 제한이 없습니다.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상관이 없고요. 유지기간은 유지해야 되는 기간은 사망 시까지 유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중도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도 해지 안 해야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라도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하면은 비과세 혜택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급 방법상으로도 제한이 있는데 이 종신연금형 저축성보험은 연금으로 받아야만 그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비과세 혜택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신연금형 저축성보험은 소멸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사망하면은 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됩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이 보험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어놨는데 1년 만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내가 연금으로 받은 게 내가 낸 돈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면은 내가 낸 것도 다 못 받고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원금 기준으로 소량은 알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나한테는 더 유리하다. 오랫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단점은 좀 일찍 돌아가시면은 내가 낸 돈보다 더 적게 받고 끝날 수 있다. 이런 점이 단점입니다. 비과세를 위해서 무조건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지금까지 비과세 저축성 보험의 요건이나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금 안 내니까 좋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적용되지도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늘리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좋단 말이죠.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 저축성 보험 돈 생기면 가입해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축성 보험은 자산이 꽤 많은 사람만 괜찮고요. 대부분의 중서민층, 평균적인 사람들은 저축성 보험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1단계 한번 보시죠. 1단계 ISA 계좌 1억 원, 그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 연금저축 월 75만 원, IRP 월 75만 원, 조합출자금
2천만 원, 조합예탁금 3천만 원. 요거 다 가지고 계신 분, 요거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겼다. 그러면은 저축성보험 가입할 만합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제가 1단계에 써놓은 저 상품들을 다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축성보험은 추가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상품이 저축성보험보다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상품을 다 가입하시고 나서 돈이 남았다. 그랬을 때는 2단계 일반 저축성보험 1억까지 비과세 되는 거 이거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 다 충족되는데 또 돈이 있다. 그랬을 때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매월 150만 원씩 추가할 수 있는 거 요거 가입하시면 됩니다. 3단계까지 다 했는데도 돈이 또 있다. 그랬을 때는 4단계 종신연금 저축성보험 요거까지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단계 상품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1단계 상품을 다 하고 돈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4단계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이 되시죠? 나는 1단계니까 지금 저축성 보험은 필요 없다. 나는 2단계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저축성 보험 필요하다. 이런 거 이제 판단 되시죠?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저축성 보험도 활용할 수 있으신 분들은 좀 잘 활용하시고 활용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1단계 상품부터 먼저 가입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